요즘 집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 불편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불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집을 사라고 설득하는 영상이 아니라 왜 지금 당신이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집을 열심히 보고 다닙니다. 진짜 열심히 보고 다녀요. 주말마다 오픈하우스, 또 리얼터랑 계속 연락하고 있고, 또 이 집 괜찮네 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 이 생각만 계속 맴돕니다. 다들 기다린다는데 나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망설임, 당신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인간 심리가 겹친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아주 화랑기 때는 안 사면 나만 뒤처진다라는 이게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포모, 소외 공포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조금만 더 보면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겁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이 정보가 훨씬 많아졌고 또 선택지가 또 많아졌고 실수했을 때 후회를 너무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분석마비, 어날리스 파랄리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아무 결정도 못하는 상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이 사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망설이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못하게 된 거지? 여기서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감정평가를 돕고 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니까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불편한 시장 상황 그 자체보다도 이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의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최저점은 언제나 거래가 이미 발생한 뒤에나 확인되는 후행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닥을 잡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값의 바닥, 또 금리의 바닥은 항상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닥이었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도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직 불안한데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 금리가 아닙니다. 이 집값도 아닙니다. 지금 사서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존감과 후회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또 가족에게 미안해질까봐, 안 그러면 왜 그때 샀어? 라는 말을 미래의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할까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확신이 100%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언제일까요? 이 뉴스에서 이 긍정적인 말이 많아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생길 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동시에 이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또 오퍼가 겹치기 시작하고 또 조건이 다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펜트업 수요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도 지금같이 마켓이 이렇게 슬로우한 것 같지만 어떤 집들을 보고 나서 이 집 괜찮았네 하고 며칠 지나고 보면 오퍼가 이미 받아져 있고 또 그 오퍼 좀 한두 개 정도 더 들어와서 또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도 가끔은 들립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예민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건 다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냥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곳 런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런던은 주변에 교육과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교육계조차도 최근에 캐나다 경기와 또 유학생의 감소로 경기 흐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자리는 정말 괜찮을까? 이 병원이든 학교든 이 불확실한 시기에 큰 빚을 지는 게 맞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런던 바이어 분들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특히 불확실할 때 큰 결정을 미룹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현금을 최대한 쥐고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은 위험으로만 느껴지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해라는 자기 암시를 하게 됩니다. 요즘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가 아닙니다. 주로 실거주자들입니다. 이 거주는 경기와 상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살고 있고 또 월세든 또 비용이든 매달 돈은 나가고 있고 또 선택을 미루고 있다고 해서 이 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 불안이 결정 자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을 하신 분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결정을 한 분들이 이 시간 지나고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리보다도 이 집값보다도 이 마음이 제일 편해졌어요. 이건 계산기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깊은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왕 사는 거 완벽한 집을 사고 싶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결정 피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바이어들은 패턴이 아주 분명합니다. 무브인 레디 컨디션이 아니면 집을 무조건 패스해버립니다.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하자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가격이면 완벽해야 한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완벽한 집은 항상 조금 더 비싸거나 또 항상 조금 더 늦게 나옵니다. 이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행복해질 것 같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비교를 많이 할수록 이 확신은 줄어들고 기준이 많아질수록 또 결정은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정하는 나 자신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 두 가지 부류는 결정을 하기로 한 사람들과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결정을 하기로 한 사람들은 용감해서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대담해서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완벽을 포기하고 또 관리 가능한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제 경험상 시장에 100% 완벽한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예산과 기준 안에서 이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 금리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조건 안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는 이 질문으로 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선택권이 생기고 또 심리적 안정이 생기고 기준의 명확화가 됩니다. 선택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스펙션 같은 오퍼 조건들을 마음 편히 넣을 수가 있고, 이 클로징 날짜를 내 상황에 맞춰서 협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르는 그 입장에서 진정한 갑의 위치에서 주택을 고르게 됩니다. 심리적 안정을 또 살펴본다 그러면 매주 집 보러 다니는 피로가 사라지고 또 뉴스에 덜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불안한 관망자가 아니라 이 평온한 거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또 명확해지는 이유는 집을 사고 나서야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분명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산 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정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기다리는 것은 이 선택이 아니라 이 방치입니다.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숫자 기준입니다. 이 금리가 몇 %만 되면 다시 진지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최저금리는 3% 중반대이지만은 주요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5년 고정금리는 대략 4% 초중반대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또 어디까지 오거나 내려오면 움직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좀 더라는 말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시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게 6개월 안에 살 것인지 또 1년 안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기다림에 끝나는 날짜가 있어야 이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출 사전 승인, 그러니까 몰게지에 대해서 그동안 처음에 주택을 보러 다니기 전에 서류 없이 모기지 브로커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믿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해서 이 사전 승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출 사전 승인은 집을 사겠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택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움직일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 선택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왜 안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고용의 안정성 때문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준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집값도 또 금리 때문도 아닙니다. 이 결정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골프의 비유를 하자면 부동산 결정도 이 정교한 임팩트보다는 올바른 셋업, 즉 기준 설정이 우선입니다. 셋업이 잘못되면 아무리 힘껏 휘둘러도 공이 똑바로 가지 않듯이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시장 데이터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 집을 사도 스트레스고 안 사도 스트레스라면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망설여온 시간,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을 봤고 또 나 자신을 봤고 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정보가 아니라 이 정리입니다. 마음의 정리.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해도 괜찮고 또 결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기다린다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계속 차분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더 닿게 해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